네, 안녕하세요. 자, 백캠 수학쌤 최을령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예일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시험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보면서 이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같이 파악해 보고요. 자, 적중률 같은 것도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곧 바로 다가오게 되는 기말고사에 전략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중간고사 분석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함께 집중해서 적중률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시험 범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냐 하면은 작년에는 거의 부등식까지도 들어갔던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2차 함수까지라고 해서 시험 범위는 굉장히 줄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와,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과연 그런지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0점 만점 당연하고요. 문항수가 객관식 12문항, 서술형 6문항이 나왔고요. 문항수는 18문항밖에 안 되는 좀 적은 문항수에 해당이 되고요. 서술형 비중이 6문항인데 40점이라서 비중이 꽤 높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마다 이제 앞에 부분은 그냥 뭐 교과서에서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부교재, 여기 올림포스 고난도가 부교재로 쓰여지는데요. 자, 부교재가 어떻게 변형되었었는지 또 이렇게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변형돼서 많이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문제는 서술형도 좀 같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서술형이 더 쉽게 출제되었다는 거예요. 서술형은 또 문제마다 다단계로 쪼개져서 부분 점수를 가능하면 받을 수 있고, 실수를 해도 또 반대로 부분 점수를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점수 감점도 많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과서, 부교재 충분히 반복 연습을 해야 되고요. 부교재 한번 풀어봤어요. 네, 이거 절대 시험 잘 볼 수가 없습니다. 2번도 필요 없어요. 더 많이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되고요. 모의고사 유형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간 지체되는 일 없이 마지막 어려운 문제를 보면은 서술형부터 작성하는 것도 또 하나의 꿀팁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서술형 4번 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차 함수 fx가 있는데요. 자, 최소값이 4일 때 뭐 k의 값의 합을 구하고 또 주어진 구간 내에서 뭐 최대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의 특징은 최대 최소를 구하는 2차 함수 문제이고요. 미정계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 베이스캠프 n제와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자, 2차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미정계수 a라는 미정계수가 있겠죠. 자, 그거를 상수 a 값을 먼저 구해야 하고요. 주어진 구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하는 거의 비슷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어렵지 않게 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서요. 자, 이렇게 이 값이 4가 될 때의 k 값을 구해서 k가 이제 뭔가 나오겠죠. 자, k가 나오면은 주어진 구간 내에서 k가 무언지 따라서 이제 값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축의 방정식을 잘 고려해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자, n제 372번에서 비슷한 유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또 같이 보러 갈게요. 자, 다음은 서술형 3번입니다. 자, 이번 예일 문제는 객관식 앞쪽 말고요. 객관식 뒷부분이 훨씬 어렵고 서술형이 훨씬 점수를 따내기 쉬웠었기 때문에, 또 이런 특징들은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에 발목 잡히는 일 없이 서술형을 먼저 보는 것도 아주 좋다라는 것들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문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출제 단어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성질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은 미정계수 AB가 있는 상태에서 한근이 어쩌고 저쩌고일 때, 자, 그럼 다른 한근은 2 플러스 루트 5i가 된다라는 성질은 너무 당연히 성립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AB가 실수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오른쪽 27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수 계수 2차 방정식 한 근이 2 더하기 루트 3i일 때 다른 근은 당연히 2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는데 그거를 증명 또한 우리가 엔제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서술형 문제였기 때문에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그냥 합을 구해서 이렇게 풀면은 감점이 당하죠. 이 대입을 해서 직접적으로 복소수 상등으로 유도를 했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풀면은 뭐 물론 마이너스 a 값이 나오긴 하지만 서술형이기 때문에 적용되지는 않죠. 자, 하지만 그 예일 서술 3번에서는 이 두 개의 값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우리가 a와 b를 구할 수 있었고요. 또 한 번 중근 종고까지 중근 조건. 자, 이거를 정리합니다. a 제곱 빼기 4에 자, b 마이너스 c가 되겠죠? b의 제곱 빼기 4 ac가 0이 되고 위에서 구한 a와 b의 값을 이용해서 밑에다 대입을 해주면 어렵지 않게 c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과 계수 문제. 자, 서술형 3번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는 딱히 큰 함정도 없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네, 적중률도 뭐 아주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같이 보러 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 객관식 5번입니다. 객관식 5번을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단원입니다. 자, fx가 이렇게나 길어요. 자, 이 fx를 x-2로 나눈 나머지, 자, 오케이, 좋아. 자, 어떤 식을 x-2로 나눴을 때 우리가 f2가 그 나머지라는 걸 배웠었죠? 그래서 f에다가 2를 넣어보려고 했더니, 물론 이 앞에서는 2에서 1을 빼면 뭐 필요 없고, 2의 10승, 2의 9승, 어머나 어머나,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하면서 이제 충격이 마구마구 밀려오는 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엔젤을 공부하신 분들, 자, 여기 볼게요. 자, 또 밑줄을 보면은 지금 좌변과 우변의 패턴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이 그 x 10승 마이너스 1을 이걸 조립제법을 때리면 자, 1 빵빵빵에서 마이너스 1을 1로 때리면은 1, 1, 1, 1 계속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나머지가 0이 된다라는 성질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 값을 계산했을 때 x 10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엔제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2차로 나눌 때의 나머지 뭐 ax 플러스 b를 인수분해 를 이용해서 풀었었는데 자, 그러면은 예일에서는 어떤 점을 응용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fx를 그냥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이 fx가 x의 11승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게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f2를 구하니까 2의 11승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 있죠. 자칫해서 이 그 인수분해 조립제법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그냥 막 풀려고 했다면 이거를 계산하느라 자, 가로 보세요. 2의 10승 벌써 1000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거를 계산하느라 여러분 너무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함정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 엔제 공부하신 분들 이게 x 11승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었던 5번입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또 계속 같이 보러 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요. 서술형 5번입니다. 자, 문제는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요거 달랑 두 줄입니다. 자, 요거 4차 식을 인수분해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라고 하면서 점수는 6점이죠. 자, 이거는 그냥 어느 문제집에나 그냥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요. 근데 이제 부교재에서 한번 꺼내봤습니다. 자, 부교재에서도 이 4차 식을 하라라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그러니까 출제 의도가 너무 똑같아요. 얼핏 내림차순으로 예쁘게 정리가 돼 있는 바람에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다가 이제 꼬이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은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x가 4차가 되고요. 자, y가 2차가 되니까 이 식은 항상 인수분해의 모든 문제는 낮은 차수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함정이었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여기 낮은 차수인 y에 대해서 2차, 1차 그리고 상수항 해갖고 상수항을 부분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자, 부분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요. 여기서 보기차식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x제곱 플러스 x 빼기 6과 x제곱 빼기 x 빼기 6을 더하면 또는 곱해서 자, 마이너스 2xy가 됨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부호를 여기가 마이너스인 걸 알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2x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이게 너무나도 비슷하게 부교재에서 이번에 부교재 출제율 높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부교재가 어떻게 변형이 되었고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지금부터는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죠. 이것도 x가 4차고 y가 2차라서 최고차항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낮은 차수인 y에 대해서 다시 인수분해를 하고 보기차식 인수분해를 해야 하며 그것을 또 한번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y 한 다음에 x제곱 빼기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인데 이거는 공식 암기에 의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보기차식에 의해서 해도 되는데 이제 짜잘하게 부분 점수를 많이 하니까 과정을 이왕이면 자세하게 쓰는 게 좋겠죠. 마이너스는 어디에 쓰는 게 좋을까요? 여기에 플러스를 쓰고 밑에 마이너스를 쓰면은 딱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 2번만 연습하면은 여러분 눈 감고도 풀 수 있었다 라고 말을 할게요. 미리 풀어야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부교재 유형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논술형 서술형 7번입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 점수 비중이 8점이나 되는 가장 높은 점수 비중의 문제이고요. 자, 부교재가 변형되었다라는 겁니다. 부교재 문제 자체도 좀 처음 풀기에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서술형으로 작성을 하면서 조금 더 시간에 또 이제 쫓기면서 또 마지막 문제다 보니 또 시간에 또 더더욱 쫓기면서 풀어야만 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자, 여기 f라는 함수와 g의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할 때, 자, fx 빼기 gx가 k가 여기 가려졌는데, 제 손에 가려졌는데요. 실근을 갖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fx를 찾아야 되고요. 자, gx를 찾아야 되고요. 그것을 빼야겠죠. 그래서 이제 k와 위치 관계를 보는 건데요. 자, 오른쪽은 부교재 문제입니다. 자, fx가 이렇게 있고요. gx가 이렇게 있을 때, 또 주어진 조건이 2개 있을 때 실근을 갖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러면 일단 이 위의 식을 1번이라고 하고 아래 식을 2번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f를 찾느냐. 자, 미리 보지 않았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문제입니다. x1식에다가요. 1식에다가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면은 요렇게 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요렇게 1번 다시 식이 나오는데 그 두 식을 적당히 연립을 하면 fx가 x제곱 빼기 3x 더하기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fx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fx라는 답을 얻어내고요. 그 다음에 gx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자, 이 주어진 식을 잠깐 보면은 fx 플러스 gx 마이너스 1이 0인데 이거 gx를 알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라는 거죠. 자, x에서 x 플러스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 x 플러스 1을 대입하고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fx 플러스 1이겠죠. 이 플러스 1은 넘어가서 그 마이너스 gx가 되는데 그래서 gx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주면 f에다가 여기에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을 하죠. x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면 우리가 gx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fx와 gx를 찾아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그냥 빼면 돼요. 이거 빼라고 했으니까 뺀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고요. 보통 이 문제를 미리
부교재 문제를 미리 풀어봤던 학생들은 그렇게 마지막 문제인데도 뭐라도 써서 답을 찾아낼 수 있었고요. 부분 점수를 받았겠죠. 그리고 만약에 풀어보지 않은 학생들은 굉장히 손도 못 댔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부교재가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지 특징 다시 한번 다음 문제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객관식 9번이에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인수 정리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인수 정리의 핵심 개념은 f에서 a가 이렇게 있을 때 0이라면 fx라는 거는 x-a를 그 밖에 다른 애들도 근으로 갖고 있다라는 인수 정리와 이차함수.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이걸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최고차항이 1인 이차함수 f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그 대충 k라고 놓을까요? 이차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이 가나다의 조건 오른쪽 부교재 문제와 비교하면서 계속 보실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gx 굉장히 똑같죠? 그랬을 때 여기서 가나다의 조건도 너무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 두 개는 f고 뒤에 두 개는 g가 되겠죠? 그래서 fx와 gx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여기 안에 있는 이 값을 넣었을 때 빵임으로 인수 정리를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f-n 플러스 2와 x-n 플러스 1이라고 식을 만들 수 있고요. 자, gx도 같이 만들어 볼까요? gx는 최고차항의 개수 k와 x-n 플러스 1, x-n 빼기 1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가는 요 정도까지 인수정리 활용하는 것까지 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럼 나를 봤더니 f가 g보다 크고요. f는 아래로 볼록이고 g는 위로 볼록이니까 이런 상태로 돼야 하며 걔네들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이 값과 이 값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고 그 값은 n-1이 접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중근을 갖게끔 만듭니다. fx 빼기 gx가 이거를 공통인 인수를 묶어내서요. 공통인 인수 이거죠? 공통인 인수를 묶어내고 중근 가짐을 또 이용해서 마지막에 여기 이 형태의 식에다가 1을 대입해서 k의 값을 유도해내는 겁니다. 나를 이용하면 n의 값도 나오고요. k의 값도 나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인데 이거 난이도 어땠다고요? 굉장히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많이 이 문제를 보고 어디서 봤던 건데 기억이 막 술술술 나지 않아요 라는 문제죠.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대충 봐서 그렇죠. 너무나 똑같은 이 문제 그래도 한 번, 두 번 부족합니다. 한 두세 번 더 반복을 했다라면 어렵지 않게 답을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또 이제 다음 문제 같이 보러 갈게요.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객관식 7번인데요. 되게 앞부분에 있는 문제라서 7번쯤도 역시 쉽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어려웠던 그런 문제예요. 자, 읽어볼게요. 자, 가로의 길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로의 길이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세제곱이죠.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죠. 직육면체의 상자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fn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읽어야죠. 한 모서리의 길이가 fn인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빈틈없이 넣었다라고 했을 때 정육면체의 개수가 gn이고요. gn을 fn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왔죠. 다항식 단원의 심화 문제이고요. 먼저 세로, 이게 세로죠? 이거 높이죠? 자, 이거 가로죠? 가로, 세로, 높이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뭘 찾아야 되죠?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를 찾는 거를 가장 먼저 해야 돼요. 무조건 조립제법을 이용하셔서 한 변의 길이 찾는 거. 이 문제를 보고서 얼핏 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한 번 정도 풀어봤다면 좀 쉬웠다라고 합니다. 조립제법 이용하면 일단 GN이라는 한 변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럼 정육면체 개수, 한 변의 길이가 알면 개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것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자, 오른쪽 부교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교재가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여러분 확인되시나요? 가로, 세로 높이가 그대로 똑같다라는 게
주어진 조건은 똑같지만 숫자는 달라져 있죠. 그리고 정육면체를 빈틈없이 넣었죠. 정육면체의 개수를 GN이라고 했죠. 거의 똑같은 유형이라고 조립제법 이용했다 라는 학생들은 그렇게 좌배 답을 접근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더 쉽게 나왔네요. 여기 어떻게? 객관식으로. 자, 그래서 자, 부교재를 꼼꼼히 봐야겠구나. 자, 요런 거 다시 한번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또 같이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우리가 객관식 10번이에요. 쉽지 않았죠? 자, 역시 부교재 변형 문제이고요. 인수분해, 인수정리 심화 개념이에요. 자, 일단 문제 읽어보면 5차식이죠. 자, 5차식 fx가 1부터 6까지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한다라는 거고요. 또 대입해야 될 값이 하나 있네요. 자, 이렇게 있죠. 그랬을 때 이제 답을 구하라고 했고요. 자, 부교재 문제랑 같이 비교할게요. 부교재 문제 9차 다항식 fx가 1부터 10까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한다라는 건데 1부터 10까지 만족을 하든 1부터 6까지 만족을 하든 인수 정리의 기본 틀은 이겁니다. 여기 n 요 부분 있죠. 똑같은 부분이요. n f n은 n 더하기 1이고 n f n 빼기 n 더하기 1은 0이라는 기본 틀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게 옳은 우리 10번 문제에서는 1부터 6까지가 이 식의 해가 되니까 이게 n마 1, n마 2, n마 3, 뭐 이러한 인수를 갖는 거죠.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1부터 10까지가 인수가 되니까 가로가 10개 있겠죠. 10개 있을 것이고, 자, 왼쪽에는 6개가 있겠죠. 그런데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K 정도 해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9차 다항식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5차니까 그나마 쉽게 변형을 했구나. 이렇게, 숫자 정도만 바꾸지 않고 아예 식을 조금 많이 바꿨네요. 그래서 여기서 K까지 마저 구한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숫자를 잘 대입하면 정답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 가지 기출문제도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서술형이 먼저 나오니까 먼저 푸셔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험도 계속 잘 보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